안녕하세요. 베스트 매칭 오승용입니다. 오늘은 참 많이 다뤄지는 굉장히 관심 많은 그런 브랜드 제품 중에 하나죠. 서브우퍼, 렐을 어떻게 쓰는지, 렐에 대한 베스트 매칭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렐은 벌써 곧 30년이 되죠, 회사가. 94년인가 만든 회사니까 30년이 넘었죠. 이제 그 사이에 거의 제가 본 등간격으로 회사가 계속 발전해 온 게, 제품의 포트폴리오도 넓어졌지만 그 각 제품에 들어간 기술들이, 특히 그 기술의 등급에 따라서 상위 제품엔 더 많이, 그 다음에 하위 제품에는 조금 생략한, 이런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넓혀와서 벌써 시리즈가 6개, 제품도 한 16개가 17개 이 정도 되는 서브우퍼로만 대군단을 갖춘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렐도 그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굉장히 크고, 각각이 어떤 용도에 맞는지, 또 어떤 스피커하고 잘 맞는지, 이런 질문 참 많거든요. 또 정답은 딱히 없어요. 각자의 취향과 사용 환경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는, 또 가장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긴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반대로 나는 렐의 이 제품으로 어떤 스피커를 고르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굉장히 유효합니다. 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걸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각 제품마다 특정 제품을 고르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와 사용 공간, 그 두 가지 팩트만 입력을 하면 거기에서 가장 잘 맞는 렐 제품을 추천해 줍니다. 뭐 그거를 따라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스피커를 중심으로 렐을 선택하는 방식이고, 렐의 서브우퍼를 가지고 나는 한번 내 시스템을 구성하고 싶다, 심지어 스피커도 아직 안 갖고 있거나 스피커를 바꿀 의향도 있다, 이런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자 쪽 얘기에 좀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게 어쩌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렐이라는 브랜드는 서브우퍼 브랜드 중에서도 조금 독특했던 게, 하이파이적인 관심을 좀 더 많이 둔 그런 서브우퍼 브랜드들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서브우퍼들은 영상을 볼 때 그런 일반 2채널 스피커로는 달성하기 좀 어려운 멀티 채널이자, 그리고 영상에 있는 그런 아주 푸짐한 소리들, 이런 거를 보기 위한 목적이, 그게 원래 서브우퍼의 시작이었고, 대부분의 서브우퍼 브랜드들은 그쪽에 표가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다고 했을 때, 94년에 출범한 이 렐이라는 회사는 딱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거의 절정에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 그런 하이파이적인 서브우퍼, 이런 거를 시장을 일찌감치 내다본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앰프의 최종 출력단에서 액티브 서브우퍼에 연결하는 이런 신기원을 개발해낸 그런 브랜드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일단 하이레벨 입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동판의 소재와 구성, 뭐 알루미늄으로 할 거냐, 일반 수지로 할 거냐, 샌드위치 구조로 할 거냐, 서라운드 엣지는 뭘로 할 거냐, 이런 진동판과 드라이버에 대한 그런 새로운 설계, 그 다음에 액티브니까 들어간 앰프를 직접 개발했어요. 그래서 앰프도 AB 클래스부터 D 클래스 앰프까지 그런 방식, 그 다음에 서브우퍼의 아래쪽을 지지하는,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아래쪽을 지지하는 인슐레이팅 시스템, 그런 것까지 포함시킨, 그래서 그 각각 진동판 소재와 앰프, 하이 레벨의 유무, 그 다음에 진동 억제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각각 팩트로 해서 여러 시리즈의 옵션을 둔 그런 제품들을 다양하게 개발해낸 그런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는 가운데도 서브우퍼의 원래 용도였던 홈 시어터 용도는 시리즈를 따로 구분했어요. HT 시리즈죠. 이 시리즈에는 굳이 하이레벨 입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시켜서 가격을 좀 낮춘 그런 라인업이 있고, 또 아예 디자인 자체를 클래식하게 만든, 앞쪽에 서브우퍼 유닛이 안 보이고 바닥으로만 방사를 하게 된 그런 클래식 시리즈도 개발이 된 그런 여러 포트폴리오를 완성시켰습니다. 그 렐의 서브우퍼를 쓰는 그런 이유와 그런 변화의 의미는, 그런 영화를 보는 홈시어터용 서브우퍼와는 조금 다르게 생겨나는데, 그 결과물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역을 크게 보면, 첫째는 역시 대역이죠. 스피커의 낮은 대역 한계가 분명한 그런 스피커의 낮은 대역, 저역의 낮은 대역을
패치시켜주는, 낮은 대역을 보완해주는, 그게 가장 우선이 되겠죠. 그게 서브우퍼의 가장 큰 의미니까.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양감이죠. 메인 스피커가 대역도 부족하지 않고 그런 풀레인지 대역을 내는 스피커인데 그 컨셉 자체가 양감이 적은, 원래 그러면 다른 스피커로 가야 되는데 미드레인지 이상의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중고역대 소리는 내가 찾는 딱 그런 스피커인데 저역의 양감만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 양감을 늘려주는 그런 의미가 또 대역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레일 서브우퍼를 쓰는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이게 좀 미묘한데 스피커가 사이즈도 크고 베이스가 펑펑 쏟아지는 그런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대역 한계는 있는데 그 다음부터 급 감쇄를 해서 스피커의 울림만 큰 그런 양감을 가진 스피커가 있어요. 약간은 옛날 스피커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레일의 서브우퍼를 쓰면 이전에 그 스피커에서 못 듣던 아주 뛰어난 해상도의 베이스가 생기면서 스피커의 전체 소리를 거의 새로운 스피커로 바꿔놓는, 사실은 이쪽은 조금 챌린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레일 스피커를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 번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스피커를 장점만 남기고 그대로 패치를 해주는 아주 독특한, 그게 좀 제일 신기한 마술 같은 경우인데, 제가 레일의 서브우퍼를 좀 여러 번 들으면서 감탄했던 건 뭐냐면 그런 소리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서브우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가 꽤 넓은 반경으로 들어갑니다. 사용자의 스피커들에 따라서 아주 좁은 의미의 서브우퍼 사용과 이렇게 넓은 의미로 여기까지 서브우퍼 쓸 수 있구나 하는 경우가 서로 거기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서브우퍼가 바로 레일입니다. 레일 서브우퍼를 적용하는 가장 쉬운 예는 역시 대역 한계가 있는 작은 모니터, 예를 들면 그 경우에 가장 잘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캐프의 LS50이에요. LS50은 아시겠지만 그 스튜디오용 콘솔 위에다 올려놓고 근거리에서 모니터를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헤드폰 수준의 아주 선명한 소리를 가까이서 모니터하게 만든 그런 스피커라서 낮은 대역까지를 듣게 만든 그런 풀레인지 모니터가 아니거든요. 최종 마스터링용 그런 풀레인지 모니터가 아니고 보이스나 주로 아주 미세한 소리를, 그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듣는 그런 용도로 개발된 모니터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없어요. 대신 일반적으로 들으면 한 40Hz 중반? 거기까지는 잘 들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급격히 감쇄를 해서, 그래서 LS50을 쓰는 사용자들이 호소하는 게 다 좋은데 저음도 여기다 좀 나오는 전용 서브우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캐프에서 만든 KC60이라는 훌륭한 전용 서브우퍼가 있긴 합니다만 하이파이적으로 좀 더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서브우퍼가 레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LS50의 가격까지를 감안하면 대략 TX 시리즈, T/X 시리즈 있죠. 5, 7, 9 이 세 모델이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내 환경에 맞게, 내 공간에 맞게 고르시면 그 LS50의 선명하고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포착하는 그런 유니큐 드라이버의 아주 정밀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서 베이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대역을 보완하는, 이 낮은 대역을 보완하는 레일 서브우퍼의 이 특성을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째는 크로스오버고 둘째가 볼륨입니다. LS50 같은 스피커의 낮은 대역을 보완할 때 크로스오버를 메인 스피커가 한 47Hz부터 시작하면 거기를 정확하게 47Hz, 나는 47Hz 이하부터 서브우퍼로 낼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살짝 중첩시키는, 그걸 본인이 귀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 공간 속에 세팅하는 요령을 터득해 가는 과정이 그 LS50을 가장 완벽하게 쓸 수 있는 낮은 대역까지 얻어내는 그런 방식이 되고요. 크로스오버를 조정하면서 그 볼륨도 미세하게 조정해가는, 이 두 개를 조합시켜 가면 상상을 못했던 아주 새로운 소리까지 얻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레일 서브우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대역을 추가시키는 그런 효과로 LS50 같은 스피커를 우선 추천을 드리고요. LS50 같은 스피커가 레일의 T/X 같은 그런 시리즈하고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본인이 처음에 T/X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도 되고 처음부터 나는 S나
이런 좀 상위 제품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음 품질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건 뭐 당연하고요. 여하튼 그건 사용자의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감이에요. 소리는 내가 지금 이 스피커의 소리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듣고 있는데 딱 하나,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메인 스피커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듣고 있는데 심지어 대역도 낮은 음까지 다 잘 나오는데 한 가지 불만이 좀 더 다이나믹하고 좀 더 저음의 양이 좀 많아서 그런 좀 오디오적 쾌감이 좀 있었으면, 양감은 다이나믹스하고 사실 거의 맞물려 있어서 양감은 좋은데 다이나믹스가 안 좋다거나 다이나믹스 좋은데 양감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두 개가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이런 소리를 얻고 싶을 때 역시 렐의 서브우퍼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그 스피커의 실제 현장 구현의 목표가 있는 그런 컨셉상 그렇게 양감을 잘 통제되어 있는 스피커 중에 한 대표적인 게 윌슨 베넷이에요. 윌슨 베넷도 뭐 피보나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피보나치 시리즈만 6개, 그리고 뭐 새로 추가된 호라이즌까지 하면 7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X3 같은 딱 중앙에 있는 표준 가도 같은 그런 윌슨 베넷의 스피커를 예를 들자면 아이소바릭 베이스도 있고 위에 트위터 미드레인지 베이스까지 3개 유닛이 있는 이런 구조의 스피커에서도 나는 저음이 좀 더 나았으면 하는 이런 걸 호소하는 그런 사용자들이 있는 게, 원래 윌슨 베넷이가 저음이 펑펑 쏟아지게 만든 그런 스피커는 아니거든요. 정확한 베이스를 내서 그래서 공간 속에 사라지게 만든, 그래서 앰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인 게, 그 부분을 앰프로 양감을 늘려가면 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은 렐 같은 서브우퍼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X3 정도 되면 이 제품이야말로 가격대가 딱 맞는 게 S 시리즈의 뭐 812나 510 이런 제품들하고 매칭을 하면 상당히 거의 새로운 윌슨 베넷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윌슨 베넷의 소리라는 거는 원래 컨셉의 공간 속에 사라지고 음악만 들리는 그런 중역대 이상의 소리, 그리고 아이소바릭의 묵직함도 남아있지만 파워 핸들링을 크게 해서 저역의 오디오적 쾌감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하지만 원래 윌슨 베넷이 액트3 제로의 그 전체 밸런스를 흐트리지 않는 그런 패치 역할을 하는 게 역시 그게 렐의 서브우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510 정도를 액트3 제로와 결합을 하게 되면 오케스트라에서 이 낮은 저연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의식 못했던 저연 악기 소리들이 예를 들면 바로크 음악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저연 악기의 살짝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는 뭐 말러나 무슨 재즈에서의 아주 강렬한 베이스, 킥드럼 이런 소리가 더 파워풀하게 되는 거는 그건 조금 더 쉬운 일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야 이런 베이스 소리가 있었어? 하는 그런 부분까지 들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체 대역 구성을 순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순도를 희생시키지 않은 채로 전체 대역 구성을 그대로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잠깐 생각해 보면 렐의 서브우퍼는 참 훌륭한, 많은 경험이 기반이 된 그런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효용 가치가 높습니다. 윌슨 베넷 같은 스피커가 여전히 공간 속에서 사라지면서도 좀 더 베이스가 강렬하고, 또 반대로 베이스가 강렬해지면서 얻어지는 중고역의 순도가 조금 더 향상이 되는 효과까지도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 그런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습니다. 윌슨 베넷 스피커에서 이런 불만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경우가,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아마 렐 쓰시면서도 그렇게 쓰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알려드리자면, 이런 베이스가 펑퍼짐한 스피커 있어요. 예를 들면 구형 타노이나 JBL도 마찬가지예요. 대역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양감만 많이 나오게 만든, 정확히 말하면 낮은 중역대까지의 소리를 내되 그 아래부터는 베이스 해상도가 급격히 감소해서 정확하지 않은 베이스인데 통이 크고, 특히 유닛 중에 베이스, 우퍼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양감을 펑퍼짐하게 나오는 그런 재미로 듣는 스피커들이 있는데, 그걸 오래 들어온 분들의 어떤 갈등? 약간의 고민 같은 게 뭐냐면, 최신 스피커들 듣다 보니까 난 최근 스피커들은 그다지 그렇게 아주 얄쌍하고 이런 소리까지는 바라지 않고 지금 스피커 소리가 참 마음에 드는데
저음만 좀 더 선명해졌으면 이런 분들 의외로 많죠. 그때 렐 같은 서브우퍼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생각하면 지금도 저역이 저렇게 펑펑 쏟아지는데 거기다 서브우퍼를 붙인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보세요 한번.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렐의 하이 레벨 입력 이걸 사용해서 원래 대역이 많이 내려가는 그런 스피커하고는 중첩되는 구간이 생겨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역 한계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고 그 이후는 울림에 가까운 그런 저역을 내는 스피커들에다가 렐의 크로스오버를 맞추게 되잖아요. 베이스가 단정해집니다. 약간은 놀라울 정도의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게 그런 원래 베이스 소리가 내가 듣고 싶은 만큼의 베이스 소리를 잘 들려주면서 안 들리던 저역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패치 효과가 있어요. 저역의 해상도가 늘어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재미가 있는. 그래서 빈티지 대형 스피커에 렐의 서브우퍼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제품의 사이즈가 있어서 812나 510 이런 제품들이 아마 최적의 소리를 내주는 그런 렐의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그 스피커로 즐겨 들었던 LP 소리들, 아날로그들, 특히 초반 소리로 꼭 들어야만 하는 그런 소리들을 원래 조금 불만이었던 그런 베이스까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게 그게 렐의 서브우퍼를 부착했을 때 그런 결과입니다. 이제 30년을 넘긴 렐을 이렇게 잠깐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폭넓게 제품 개발을 해온,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회사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키게 되는 게 뭐 소재도 그렇고 어떤 기술도 그렇고 특히나 하이 레벨 입력 같은 그런 스피콘 단자에 그거 하나를 연결해서 그 베이스의 해상도, 베이스의 하이파이적 성능을 끌어올렸다는 방식은 상당히 기발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계속 소리를 발전시켜 온 그런 서브우퍼라고 생각을 해보면 음악을 들을 때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응용력이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브우퍼를 단순히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낼 때 또 저음을 막연한 그 저음 사실은 다이나믹스라는 말을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저음을 개선하는 효과가 이전보다는 훨씬 반경이 넓은 그런 렐 제품을 한번 아직 안 써보신 분이라든가 나는 한 단편적으로 저음을 양감이나 이런 대역 보완으로만 쓰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확장시켜서 지금 같은 새로운 시도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 그 다음에 렐 제품에 대한 새로운 발견 이런 것까지도 재미있게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렐 서브우퍼를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